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부정한 용지들이나 뭐 빳빳한 종이라든지 본드 붙은 종이라든지 이런 투표용지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이 결과가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 결과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공정선거법으로 제가 수차례 읽어보고 법대로 하면은 개선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불법 선거를 극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리관의 사인 날인만 하면은 어쩌면 선거가 다 투명하게 될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선거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알면은 개선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이게 앞면이고요. 요건 뒷면입니다. 자, 한 장에 앞뒤로 해서 제가 프린트 인쇄를 해가지고 전단지로 만들어서 부산에서 코팅해서 나눠드리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 그 바다해 창관인 일지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게시물 안에 또 올려 놓았고, 그 다음에 밴더로 해서도 링크도 다 더보기란에 보면 링크로 다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가장 핵심 키인 참정권에 대한 보장하라는 노래, 이것도 쇼츠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이 노래를 많이 좀 들어보시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이 부분에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들 알려진 사항들입니다. 뭐 빳빳한 종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류봉투에서 이번에 대선 때 이런 서류봉투에서 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다양한 사례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투표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투표소에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이 외의 종이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왜 이런 증거들이 부정하게 투표수 늘리는데 왜 이렇게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를 볼 때 저희 공직선거법에는 이 참관인들의 역할을, 참관인은 사실은 그 후보자가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전 오후 두 사람씩 8사람까지 투표소에 참관을 하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역할을 다 이 참관인한테 역할을 다 이게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 부정한, 우리가 볼 때 부정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원인이, 이 뿌리가 참관권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없도록 자리가 배치됨으로 해서 여기서 원인이 돼서 모든 이런 부정한 증거가 나오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면, 우리는 이 내용, 이 부정한 증거를 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나오고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원인이 무엇이냐, 근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대처를 하면은 이런 걸 없애면은, 이런 부정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법에는 선거인한테, 참관인한테 이렇게 다 부여를 해놨습니다. 이게 조항은 151조 1항, 참관인은 선거하러 가는 사람은 참관 하에 신분증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하러 가면은 이 사무원들이 앉은 자리에 좀 신분증 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투표하면 이렇게 냈을걸요? 판사님들도 이렇게 냈을 겁니다. 네. 선관위 직원분들도 투표하면 이렇게 냈을 거예요. 하지만 참관인들은 주로 이렇게 앉아 있었고, 신분증 보는 자리에는 없는 선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했던 그 작년 6.3 대선, 그 이전에 했던 또 총선, 보궐선거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무원이 있는 자리에. 참관인들이 이 자리에 신분증 본 사람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에는 선거인은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누구한테 본인임을 확인받으라는 겁니까? 참관인한테요. 그러니까 참관인은 투표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관인 앞에 있는 투표함입니다. 여기 사무들 앉은 투표함 앞에 이 참관인이
동석을 하든지 참관인이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두 사람이 앉아서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참관인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투표함 넣는 뒤통수만 보고 있습니다. 넣는 모습만 멀리서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161조 1항에 보면 관리관은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교부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 하면은 우리가 무슨 뭐 작전하거나 뭐 군대 같은데 또는 뭐 급한 일이 생기면 상황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상황실은 모든 일의 원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 마무리까지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교부 손에 쥐어주는 용지를 발급받는 것과 투표성에도 교부하는 그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또 그 상황 플러스 투표하는 모습까지도 모든 것을 참관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관리관의 의무로 강제 규정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용지 교부 상황이 되면 관리관이 도장 안 찍는 사인을 안 찍는 것도 교부 상황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투표 상황에도 이 해당이 그 위법을 지시하는 거죠. 왜? 적법한 절차대로 안 하잖아요, 관리관이. 이런 것을 참관인이 보고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참관인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또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돼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쉽게라는 글자까지 하고 참관인 장소라는 말, 참관인석이란 말 이런 것까지 넣어서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있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럼 관리관의 역할은 참관인이 투표용지 교부하는 상황, 본인 신분증 제시 이것도 상황이 들어가는 거고 받아가지고 투표 앞에 넣는 거는 투표 상황에 해당되겠죠. 이런 상황은 일부겠지만 1부터 마무리까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투표 상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나요? 개표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투표한 보관까지가 모든 투표 상황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참관인한테 역할을 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관인들을 다 출구에 배치한 채 선거가 이렇게 저지르진 거는 적법한 선거라고 보여집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앞선 대선과 또 보궐선거도 있었죠. 25년도, 그 다음 24년도 4월 10일 총선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과연 적법합니까? 25년 6.3, 그 다음 24년, 그죠? 총선. 과연 참관권이 보장되었는지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중앙선관위, 또 사무처장이라든지 또 관련자 나오면 뭐 특검이나 국정감사나 또 뭐 질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은 그 관리인 도장만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도장도 세부 규칙으로 해가지고 또는 판례로 해서 인쇄 날인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되었죠. 상위법 위반이고 그리고 인쇄와 날인은 제가 볼 때는 같이 쓸 수 있는 단어 아닙니다. 날인은 직접 인주 같은 데를 찍는 게 날인이지 인쇄는 인쇄죠. 근데 인쇄 날인 이렇게 말을 붙이니까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맞는 단어 맞습니까? 인쇄와 날인은 같이 쓰면 안 되는 단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원회라 그 사무총장이나 또는 또 관리관, 투표소, 사무원, 또 개표소의 사무원들 이 적법한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해 갖고 업무를 처리했는지 확인도 검증도 하고 또 그게 타당하는 법적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또 공직선거법 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번 남아있는 6.3 대선에서도 중국인들이 또 투표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죠. 중국인 80몇 프로 되니까 거의 중국인을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 투표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그 명부 등재자라든지 예? 그지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에 이 확인 과정이 또 뭐 제가 불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 어디 정보원인가? 그러면 이 명부가 정확한지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선관위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부정한 투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관위 하는 일이 그 공직선거법 제1조가 부정선거 방지가 목적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목적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참관인들에 대한 사무원과 관리관과 사무원들 교육을 합니다. 선관위에서. 하는데 참관인들 교육은 안 해요. 1년 예산이
뭐 선거일이 선거 있는 해와 없는 해 평균 일에 하면은 저때 보니까 5년 평균 하면은 연간 한 6,300억인가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참관인들이 뭐 이거 이 투표 참관 제도는 보십시오. 이렇게 이의제기하고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참관인한테 다 부여해 놨습니다. 그러면 참관인들이 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참관에다 국민들이 하는데 후보자 대리로 들어가서 그러면 교육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 또 이런 일을 해야만 투표 참관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니까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에는 이 안대장에 보면 여기도 보면은 선거인에 대한 본인 확인 과정을 참관하라 해놨는데 이렇게 출구에 앉아있으면 참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 참관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인들이 여러 참관인들이 이게 사이에 앉든지 여기 옆에 앉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관 사인을 안 찍으면 참관인은 교부용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참관인 도장 등록해갖고 관리관 옆에 도장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관리관만 도장 찍어야 됩니까? 참관인은 이 역할들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표 상황, 투표용지 교부하는 거 정확하게 맞는지 보라는 겁니다. 관리관이 그 역할 안 하면 당연히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차피 투표소 관리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소든 사전 투표소든 이 관리관과 이 사무원들을 징계 조치하든 업무적으로 법적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관 위치가 사무원석이나 투표함석에 배치되어야만 이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가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이나 물어보고 다음 선거부터는 이렇게 안 되도록 하고 지나간 것도 정말 적법한지도 법적으로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번 6.3 대선 때 지방 그 보궐선거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집에 가면은 그 선거일 전에 그 홍보물하고 같이 날로 안내장에 같이 오죠, 그죠? 제가 요 말씀드린 건 이게 등재번호라는 겁니다. 이 등재번호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번호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번호. 이게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이 번호가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왜? 156조 1항에 보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는 우리가 동사무소라고 보면 됩니다. 동사무소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투표소에 단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부여하는 등재 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 번호는 자 선거인 명부는요 선거일 12일 전에 확정이 됩니다. 12일 전에 확정이 되고 사전선거 투표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확정된 선거인 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소에도 이게 확정된 선거인 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해서 통합선거명부 작성하니까 당연히 그리고 요 작성을 하고 이 작성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전용 통신망. 그러면 우리가 그 사전투표를 가면 신분증 낼 때 화면에 나타날 때 이 등재번호가 이 사실이 확인이 된 사람한테 한해서 투표용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뭡니까 정보 유출 방지, 해킹 방지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방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선거할 때 국정 불이 나고 했으니까 모바일 신분증은 좀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 좀 없앴으면 하는 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여러분, 모바일 신분증은 확인 이번에는 좀 안 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신분증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사전투표 때 현장입니다. 기계를 쓰니까요. 프린트를 하잖아요. 요 단말기를 명부 단말기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부 단말기 이야기한 걸 보면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부 복사본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부 단말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건 KBS 자료 화면인데 제가 사전투표 때 가도 이 화면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내 당사자인 제가 본다고 해도 이게 정보 공개 때문에 안 된다고 관리관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하니까
화면에 나타나는 게 맞대요. 신분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등재번호로는 확인을 안 한답니다. 안 하고 여기 나타나는 신분증 이름과 생년월일이 중복이 되지 않으면 용지가 발급된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등재된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제 이렇게 또 관리관한테도 또 물으니까 관리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표소에서 물었거든요. 이 안에 명부가 있기 때문에 발급된다는 것은 명부가 있기 때문에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무원들이 육안으로 등재 여부를 확인을 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에 들어있다고만 믿고 용지만 발급되면 반대로 기계에서 잘못돼 버리면 신분증만 주면 투표용지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모습들은 이분은 이분은 지금 신분증 들고 있죠. 지금 신분증 들고 있고 화면을 맞추면서 본인 확인 1단계 같아요. 이분은 신분증이 돼 있고 기다리는 거 봐서는 용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분의 사무원은 신분증은 나타나 있는데 이분은 돌아서 있습니다. 이미 용지가 발급됐는데도 화면에는 신분증이 사진 나와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 갖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여기에 명부에 등재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용지가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원들이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투표 참관인은 투표 용지 교부 상황 이렇게 하는 모든 상황을 참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관인이 없는데도 사무원들끼리 지금 나눠주고 있죠. 참고로 사무원은 선거 업무 보조자입니다. 관리관은 그 모든 투표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참관인은 공정선거를 다 법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야 되는 과정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원들이 이 내용을 확인을 했느냐, 등재번호가 있는 것을.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장부에 있는 내용처럼 선거 명부입니다. 당일 이 명부처럼 이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신분증만 있는 상황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맞는 행위입니까? 이번에 그 대선 때 6.3 대선 때 투표소에서 중국인들이 용지를 받아서 인증차 타는 화면이 있었죠. 그러면 대선과 총선 때는 외국인 투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등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투표용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선거에서. 그 다음 197세라든지 이런 분들도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 우리 정상적으로 중등법에 의해 가지고 정말 그분들 등재되어 있나요? 정확한 명부라면 하면 이 명부 이 번호가 197세 사람한테 부여했냐 이겁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행정적으로 인원이 돼 갖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명부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명부대로. 그러면 이거는 사전선거 제도가 참관인들은 전수하는 거 보이지도 않고 선관위에서 그냥 그 기술적 조치해서 그냥 명부 출력해가지고 그냥 또 당일 투표한다.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투표를 했는데 몇 명이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이런 선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참관인들이 보라고 역할을 해놓은 사람을 출구에 앉혀놓고 투표를 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관리관 도장 안 찍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관리관 도장 안 찍는 거는 참관인들 출구에 앉혀놓은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걸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문 날인부터 보통 신분증 확인하면은 제가 시간을 재봤거든요. 참관할 때. 이 확인부터 날인하라고 하는 시간까지가 15초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문 날인부터 용지하는까지가 15초. 그 다음에 용지 받아가지고 투표하면 투입한 요까지가 30초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내는 조금 더 걸립니다. 관내가 요즘 더 걸렸고. 그러면 또 나이 많은 분, 고민하는 분 이런 걸 다 평균을 하면 저는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1분 이내는 안 나옵니다. 1분 이내 투표 이 시간대가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진짜 양보한데도 막 붙어 따다닥 들어간다고 하면 50초. 안 그러면 40초까지 간데도 최대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소에 가면 이번에 그 참관했을 때 직접 보방됩니다. 이게 4초 단위 1이 나오는 거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4초 단위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투표소에 오지 않고도 이렇게 숫자를 늘렸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투표소에 선거 명부 대상자만
방문한 투표였는데 이런 건 불가능한 시간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총선대선 아까 말씀드린 거 불가한데 인선자 됐다든지 또 197세라든지 이런 분들 투표소에 방문 안 하고 많이 넣어버리면 투표수 늘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거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것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사무원들은 정말로 이게 맞다고 하면은 사초대너가 진짜 나온다면은 정말 그 관리관과 사무원은 투표소에서 이런 사람들 투표소에 왔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리관과 사무원들을 국회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출석을 시켜가지고 정말 적법하게 관리했는지를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예, 개표소에서도 그 빳빳한 거 나왔을 때 동생에 나오면 서로 봉투에 내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개표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영록 PD의 자료에서 이제 요 보면은 뭐 6번 사람 통합 녹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롤 용지, 이것도 사무원이 지금 투표용지 내주고 있죠. 요렇게 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롤로. 요렇게 휘어지죠. 보통 우리 영수증 받으면 카드 영수증 주면 요렇게 영수증 나오는 종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용지. 그런데 어떻게 이게 뭐 봉투에서 빳빳한 거 내고 누가 봐도 이게 그 용지가 같아 보입니까? 그죠? 워낙 말까 좀 정지해가지고 이런 내용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런 용지 가지고도 지금 사실 개표만 다시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보기만 해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는 용지였는지. 지금 사전투표에 가장 큰 문제는요. 자 보십시오. 요 이틀 동안 투표하죠. 사전선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요거는. 여기는 지금 선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일 선거 일로부터 5일 전에 이틀 동안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 이틀 끝나고 나면 종료 후 그죠? 사전선거 6시 끝나죠. 종료 후 중앙선관위가 기술적 조치 그러니까 선거 한 사람 관내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시해야 두 번 투표를 못하니까 이런 조치를 한 선거인 명부를 읍면동 선관위에다 보내가지고 읍면동 선관위에서 요렇게 우리 당일날 설 선거를 인쇄합니다. 인쇄로 된 종이 선거인 명부하고 1년 번호가 있는 투표 용지를 인쇄해가지고 당일 선거 때 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기술적 표시하는 과정에서 참관인들은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명부 단말기 화면에 있는 숫자만 보면은 정확하다고 인정을 하고 또 사전관에 보면 봉투를 부어 가니까 여기 나온 숫자가 막 100장이었다면 100장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관리관이 적는 투표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 기계 발급수와 교부수가 있습니다. 관에도 교부수. 이 교부수에 적힌 숫자하고 이 숫자가 확인이 법적으로 투표소 캡처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적혔는지 안 적혔는지 우리는 확인을 못합니다. 단지 여기 100장이라서 여기 100장이 투표록이 적혔는지는 안 보여줘서 확인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100장이라 한들 여기 적힌 걸 투표록에 적힌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한테 신분증을 확인하고 용지가 나갔는지 또 몇 장을 줬는지 또 선거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선거를 하면 은행에 왜 화면 단말기 서명하듯이 양쪽에다 쳐다보고 서명하는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진짜 맞게 돼 있는지 또 사전선거하고 나서 명부를 열람하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 40% 가까이 사전투표하는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도 명부를 확인도 못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기술적 조치하는 이 과정에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한지는 참관인이나 누구도 검증이 불가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록에 관리관이 작성합니다. 관리관이 작성한 투표록에 투표용지 교부수가 미공개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 교부수를 참관인이 확인을 하고 선거 투표용지 교부 상황권에 의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공개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게 부정한 빳빳한 종이나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왜? 개표수도 이거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숫자를 못 늘린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관내 전산선거 시스템을
이제 이게 제가 하는 대로 의견을 대로 개선하면은 사전선거 폐지하는 것과 관련 효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 우리가 말씀드렸지 선거 명부는 12일 전에 선거일로부터 12일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명부를 언제든지 출력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7일 전에는 이 당일 선거의 사용을 모형이 공고가 됩니다. 그럼 요 이틀 동안에 그냥 이 조의 명부 요 3일 사전선거 이틀 후에 끝나가고 출력할 일을 이때 미리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사전선거 할 때 당일 선거하듯이 여기서 서명하고 사인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용지 갖고 있고 남은 거 쓰다가 또 갖고 있다가 당일 선거 때 인수해서 사용해버리면 이런 일들이 모두 해결됩니다. 이제 용지 교부수만 이 숫자가 딱딱딱 인쇄대가 나온 거 보고 하면 되니까 그냥 관리관하고 참관하고 확인해서 서명해서 촬영해서 공개해버리면 부정선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 관내선거는 동일한 대상자입니다. 왜냐? 당일선거는 사전선거를 못합니다. 그 당일선거 때는 관에 다른 지역에 사람 투표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5일만 땡겨서 한다는 게 관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나 대상자는 10일 전에 확진해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력해도 이명부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자인데 왜 이틀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은 이때는 전산으로 해버리고 이때는 종이로 하고 좀 더 누가 확인이 가능한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산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사전 관내 선거 말입니다. 관에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편에 2편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출고 이게 당일선 하기 전에 명부 출력해도 된다는 겁니다. 미리 인쇄해갖고 사용하자. 이렇게 하면은 사전선거 지금 폐지하는 게 좋지만은 혹시 안 되더라도 차 안으로 이 안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알고 선관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게 이해를 좀 더 하시고 중재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선거 때도 이렇게 하고 이게 첫날째, 둘째 날째 또 갖고 있다 3일 보관하다가 이렇게 그리고 3일 보관하는 시점에 그 자기 명부 서명되어 있으니까 사전선거 확인했으면 확인하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40조의 1항 1항제는 그 일도 치러집니다. 맞아집니다. 명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항의 취지대로. 그리고 사전선거의 부정의혹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외에 관한 거와 우편 투표라든지 그 대응은 2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당일 투표함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죠. 그죠? 지금 우리 사전선거가 요 유관으로 바코드 안에 1년 번호로 들어 있습니다. 관리관에 뭐 사인에 인쇄 날인이라는 걸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나올 때 1년 번호를 명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연변을 쭉 적어주면 이 마지막 번호 보면은 몇 장이 나갈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참관인이 이제 참관 역할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 번호가 이거는 바코드 1년 번호가 있기 때문에 기계에 이대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투표했는지 이게 선거인의 선거 성향이나 이게 정보가 공개될 수가 있어요. 비밀투표에 위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선관위에 이게 정보가 없다니까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출력할 때는 정보가 있어갖고 1년 번호 하는 게 똑같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없다고 이야기 기계는 안 읽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이 남바링을 하고 이 기계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고 관리관 도장 지금 옆에다가 참관인도 도장 등록을 같이 찍어버리면 제가 그 55개항 어긴낸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투표용지가 위조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 잘라가지고 1년 번호 숫자도 보고 종이 잘란 것도 확인하고 투표함 옆에 참관인 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투입수 양식 제가 만들어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서로 3조 확인하고 또 이 단말기 화면, 그죠? 명부 단말에 나오는 숫자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만약에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잘란 걸로 갖고 숫자를 확인하면은 그 투표소 오지 않고 숫자 늘리는 거는 불가능해집니다. 또 숫자도 확정이 돼버리고 그렇게 투표록에 관리에 적는 거를 사진지수 공개를 해버리면 부정선거 없어집니다. 요 말씀입니다. 이 보면은 관외 있죠? 발급 기계에 나온 거 교부하는 숫자. 이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투표함에 개함 발음 후에 법조항이 있는 겁니다.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해야 한다. 즉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함해서 나올 숫자는 요 숫자하고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표소에서 이 숫자만 정확하면은 이 숫자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교부수를 단말기 보고 적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그 숫자들은 요게 바코드 아래 유한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1년 번호, 절단지수, 참관인 있고 투입수, 그 다음 명부 촬영, 단말기에 나온 수 촬영해야 되겠죠. 요게 서로 관리가 참관으로 확인된 교부수여야 됩니다. 요렇게 된 숫자를 적고 공개를 해버리면 사진 찍어가지고 이 숫자를 못 늘리잖아요.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투표를 작성할 때 요런 조치도 같이 취하고 또 개표소에서는 이게 득표수 있잖아요. 투표수를 공개하고 나면은 나누면 그 득표수 아닙니까? 후보별로. 이게는 전원이 서명 날이 난 다음에 공개합니다. 이 정도로 법으로 정확하게 개표수를 엄중하게 다루는데 반해가지고 왜 투표소에서는 관리관은 혼자 적고 공개를 안 합니까? 참관인한테 분명히 이 법적인 교부사항, 법적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관리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해서 자리까지도 법에 정해놨는데 이거는 관리관 여러분, 사무원 여러분, 투표소 업무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이 부분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따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관과 사무원의 이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따지고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법에 의한 도로라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중앙선관위에다가 개선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위에 지방선관위에다가 공문이 내려가서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처리가 되어야지 지금 하듯이 참관인들 출구에나 이 역할 못하도록 자리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참관인 역할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앉겠다면 소란죄로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할 일은 이제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관위가 공정선거 요구하잖아요. 선관위에다가 국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내용을 좀 이렇게 참관권에 대해 가지고 아시고 단결된 목소리로 중앙선관위 요구해가지고 공문이 내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3월 말이나 4월 말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5월, 6월 달에 6월 3일날 선거니까요. 그 이전에 또 투표가 진행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외 우편이나 또 2주 전부터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빨리 개선 요구하는 이게 급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알아야만 주권자의 무기가 됩니다. 선거법을 모르면 주권자도 되지도 못하지만 노예가 되고 결국엔 나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우리가 전쟁 대신에 선거로서 해갖고 의사결정을 해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반드시 알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정선거를 바라는 많은 단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공정선거 55개에서 한 6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이 개선안을 제가 제 바다의 참관 일지 게시물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장하는 거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는 하시되 공정선거를 원한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목소리로 좀 목소리 내어서 선관에 같이 요구를 하자. 예, 힘을 합치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쇼츠에 법에 정해진 5대라는 거 5가지를 참관권은 참관의 역할, 건이라고 법정 5대 참관권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법에 정해진 5가지 참관의 역할을 제가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이걸 보장하라는 쇼츠 노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는 집회 때나 또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카톡 아이디나 또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시그널이나 이런 쪽으로 초청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2편도 이 외에도 관외라든지 우편투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투표함 또 영수증 요구라든지 투표함 무게 책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편투표 봉투가리 방지라든지 이런 안들도 물론 올려놓은 것도 있고 또 새로 또 제가 해서 또 올릴 테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